저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20대 후반에 입사해서 근무한 지 10년 조금 넘었고요. 지금은 서울 본사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네요.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된 여자친구는 있는데 아직 미혼이네요. 5년 전에 진급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지방 공장에서 근무할 직원을 지정해야 하는데 대부분 유부남이거나 서울 출신 총각들이어서 아무도 지방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왠지 솔로인 제가 내려가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아무래도 지방까지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가족들을 두고 혼자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요. 결국은 홀몸인 제가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네요. 이틀 동안 새로운 후임자에게 업무 인계를 해주고 목요일 하루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면서 종일 짐을 정리하고 내려갈 준비를 하고 전세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네요. 그리고 금요일에 지방 공장에 내려가서 같이 근무하게 될 직원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어요. 직원들에게 어디에 집을 구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집을 구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였어요. 몇 개의 부동산이 보였는데 그 중에 상가 면적이 커 보이고 간판도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세련되어 보이는 부동산으로 들어갔네요. 인테리어만큼이나 세련되어 보이는 여사장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인사를 하자 날이 덥지요?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드릴까요? 하시면서 시원한 바카스 한 병을 주시더라고요. 바카스를 마시면서 간략하게 저의 상황을 얘기하고 이곳에서 4년 정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집 상태 좋은 원룸을 구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자 물건이 몇 개 있다고 보러 가자 하더라고요. 여사장님의 차를 타고 3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원룸촌으로 집을 보러 갔네요. 집을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집이 좁거나 낡았거나 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보이질 않았어요. 한 블럭 떨어진 동네를 보러 가자 해서 갔는데 역시나 주변이 시끄럽거나 입구 쪽 주변이 지저분해서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날은 더웠는데 걸어 다니니까 힘이 들었어요. 여러 집을 보다 보니 힘들고 덥고 계속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까 사장님께 미안하기도 해서 커피숍에서 시원한 음료수 사겠다 하고 커피숍에 들어가 음료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집이 낡아서 마음에 안 들면 인근 신도시 쪽 동네의 신축 오피스텔을 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좀 더 거리가 멀어지긴 하지만 생활하기에는 편리할 거라고 했어요. 천천히 음료수를 다 마시고 나서 신축 오피스텔이 많다는 동네로 이동을 했어요. 차로 20분 정도 되는 거리더군요. 서울에선 출근 시간이 1시간이었던 것에 비하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데 지방은 먼 거리라 생각했나 봐요. 신축 오피스텔이 많이 있더라고요. 깨끗하고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도구들도 모두 갖춰져 있어서 마음에 들긴 했는데 이번엔 가격이 문제였네요. 암튼 구미에 딱 맞는 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생각 좀 해보고 내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저녁 늦게 서울로 돌아와서 잠이 들고 다음날 느지막이 일어나서 쉬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괜찮은 집이 있는데 오늘 볼 수 있겠느냐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해야 하기에 피곤했지만 아침 겸 점심을 간단히 챙겨 먹고 집을 보기 위해 급히 지방으로 내려갔네요. 또 구미에 안 맞으면 어쩌나 고민하면서요. 오후 4시경에 도착해서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속으로 부동산도 해먹기 힘들구나 생각했네요. 집 하나 거래하려고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손님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걸 보니 죄송스러워져서 되도록이면 계약해야겠구나 생각을 했네요. 사장님의 차를 타고 10분 정도 가니까 주택단지인데 조용한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사장님이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생활편의 시설은 많지 않지만 넓은 공원도 있고 조용하고 집값 저렴해서 자동차만 있으면 그럭저럭 지내기 좋은 동네라 하더라고요. 복도식 구축 아파트이고 2년 전에 집주인 부부가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했는데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가는 집이라 하더라고요. 아파트가 오래됐지만 집 내부는 깨끗하고 좋아 보였어요. 혼자 살기에 크기도 적절하고 오피스텔이나 원룸보다는 사람 사는 집 같아서 잘 됐다 생각하고 4년 거주하기로 하고 그날 계약을 했네요. 계약서를 쓰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밥은 먹고 내려왔냐길래 간단히 먹고 왔다고 하자. 지금 식사를 배달을 시킬 건데 양이 많으니까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계약하러 왔다가 저녁까지 먹게 되었네요.
이런 게 시골 인심인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혼자 드셔야 한다고 하셨고 배고프기도 해서 맘 편하게 맛있게 먹었네요. 저녁 늦게 서울로 복귀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약해 놓은 이삿짐차에 짐을 실은 것을 확인하고 저는 차를 끌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처음으로 몇 년을 서울을 떠나 사는 거였기 때문에 내려가는 길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마치 해외에 나가는 기분 같았어요. 이사짐 센터에서 짐을 모두 내리고 정리까지 해주고 가고 나서 자잘한 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서 집들이 화장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좋은 집이니까 편하게 잘 살으라 하시면서요. 부동산에서 이 정도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짐 정리를 마치고 음식을 사기 위해 인근에 있는 대형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많이 구입해서 냉장고에 쟁여놓고 첫 주말을 보냈네요. 공장에 발령을 받고 나서 적응 기간 거치고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한 달이 지나갔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차츰 공장 생활에 익숙해지고 해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차를 끌고 30분 정도 가서 서해안 바다를 보았고 평일에 퇴근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는 공원에 나갔어요. 익숙해지니까 그곳 생활도 그리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서울처럼 교통지옥이 아니고 하루가 빠르게 지나가지도 않았고 집 밖으로 나오면 산이 보고 숲이 보이니까 뭔지 모르게 힐링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주치는 사람들의 인상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지지가 않아 좋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TV를 보다가 갑자기 곱창이 먹고 싶더라고요. 동네에 곱창집이 어디 있나 검색을 하고 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운동화를 신고 걸어갔어요. 아파트에서 5분 거리의 곱창집에 도착해 곱창과 소주를 주문을 하고 앉아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지인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오신 거였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옆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사장님은 옆 테이블에서 얘기하시면서 먹고 저는 TV를 보면서 조용히 먹는 데만 집중했어요. 한 잔 마시고 안주 하나 먹으면서요. 그런데 가끔씩 사장님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혼자 먹고 있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씩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열심히 먹었네요. 거의 다 먹어갈 때쯤 사장님께서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할 건데 같이 가자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같이 가게 되었네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호프집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사장님께서 지인분께 저를 소개해 주셨어요. 얼마 전에 이사와서 몇 년 살게 되었는데 본인이 어렵사리 좋은 집을 구해줬다는 말을 하셨어요. 사장님과 저만 연거푸 잔을 비웠고 지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고요. 저와 공감대가 없으니까 할 말도 없고 하니 어색해져서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지인은 먼저 일어나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과 둘이만 남게 되니까 오히려 편해져서 저는 맥주를 더 마셨네요. 사장님이 편하게 얘기를 잘해주시니까 할 말도 많아지고 전혀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술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서 개인사도 늘어놓게 되었네요. 보기보다 나이도 좀 있어서 어느덧 40살 넘었고 아직 미혼인데 결혼 생각이 점점 없어져서 고민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요즘은 일에만 파묻혀서 보내는 시간이 야속하다고도 했고요. 사장님은 저의 얘기를 정말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적당히 맞장구 쳐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저의 입에서 이야기가 술술 나왔어요. 그날 맥주를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사장님은 50대라 하셨는데 처음엔 40대로 봤네요. 부동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하니까 피부관리 같은 외모 관리를 잘하셨을 뿐 아니라 예쁘장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특유의 흥이 있고 활발한 성격이라 더욱 젊게 보였어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노래방을 가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너무 넋두리만 늘어놓아서 그랬는지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 좀 풀러 가자더라고요. 어느덧 둘은 친구 같은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노래방에 가서 맥주를 시켜놓고 신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장님은 노래도 잘 부르셨어요. 몸을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레 분위기를 타서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고요.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취기가 올라오고 몸이 힘들고 해서 자리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면서 사장님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이윽고 사장님이 조용한 발라드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감미로운 발라드를 부르는데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고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부동산 사장이 아닌 여자로 보이기 시작해서 머릿속이 꽤나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네요. 이성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성은 저를 절제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장님 옆으로 갔어요. 사장님은 저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본인에게 다가오는 저를 보고 살짝 웃으시고는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저는 한 손을 들어 박자에 맞춰 좌우로 흔들면서 분위기에 맞추면서 한 손은 어깨 동무하듯 사장님의 어깨에 올렸어요. 마치 친구들과 노래 부르면서 어깨 동무하는 것처럼요. 소리친당할 각오하고 용기를 냈는데 의외로 사장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좀 더 과감하게 사장님의 어깨를 감쌌어요. 이 상태로 가만히 서서 사장님의 노래를 듣다가 점차 몸을 사장님 쪽으로 틀어서 밀착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계시길래 옆에서 사장님을 안아버렸어요. 사장님은 저에게 안긴 채로 노래를 부르다가 이윽고 마이크를 내려놓으셨어요. 둘은 반주에 맞춰서 블루스를 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어요. 저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심장 뛰는 것이 사장님한테 느껴졌을 거예요. 저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사장님의 입술을 덮쳤고 그대로 키스를 하기 시작했네요. 달콤했어요. 잠시 후 저의 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위쪽은 허락하셨는데 아래로 향하자 저의 손을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10분 정도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나자 사장님이 이제 그만 나가자 하더라고요. 아쉬웠지만 더 이상은 무리인가 싶어서 주섬주섬 짐을 챙겨 노래방에서 나왔네요. 집에까지 같이 걸어오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저에게 짓궂다고 하시면서 여자친구 없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없다고 했고 혹시 기분이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웃으시면서 본인도 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사장님 댁은 바로 옆동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누웠는데 기분이 정말 좋으면서 아쉽더라고요. 잠들 때까지 사장님 생각만 했었네요. 이후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지내면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되자 사장님이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사장님을 여자로 생각하니까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노총각 특유의 외로움을 사무치게 된 거지요. 사장님께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싫어하시겠지? 이대로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술 한잔 마시자고 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바보처럼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보냈네요. 토요일 저녁이 되자 외로움은 극에 달했어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문자를 보낼까 말까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사장님, 같이 식사하실까요? 하고 문자를 보냈네요. 5분,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디로 갈 건데요? 하고 답장이 왔어요. 속으로 환호를 지르고 꼼장어에 소주 없대요? 답장을 보내고 둘은 인근의 꼼장어 집에서 만났어요. 사장님은 예쁘게 꾸미고 원피스를 입고 오셨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꼼장어를 구우면서 쉬지 않고 말을 했고 사장님 접시 위에 꼼장어를 놓아주면서 같이 술을 마셨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저보다 연상이니까 앞으로 누나라 부른다고 하자 웃으면서 그러라 하시더라고요. 둘의 소주잔은 쉬지 않고 비워지고 채워졌고 분위기는 뜨끈뜨끈하게 무르익어갔네요. 배부르게 먹고 마시고 나와서 조금 걷다가 누나, 조용한 데 가서 잠깐 쉬다 가실래요? 하고 도발을 해버렸어요. 누나는 또 웃으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조용한 텔로 들어가게 되었네요. 그동안 쓰지 못했던 열정을 불태워 버렸는데 그날 밤 지리산 천왕봉을 3번이나 정복해버렸고 누나는 이런저를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이후로 누나와 자주 행복한 시간을 가졌네요. 지방으로 유배를 떠나온 것 같아서 속 쓰렸는데 저의 유배 생활은 누나 덕에 행복한 유배 생활이 되었던 거예요. 천사 같은 누나 덕에 행복한 유배 생활을 4년이나 하고 유배지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뒤로 한 채 다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 상경하게 되었네요.